스케치업을 실행하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긴 파일이 대화 상자가 떠요. 맨 위에가 런입니다. 즉 스케치업 스터디고요. 두 번째가 라이센스고 맨 마지막이 템플릿입니다. 자, 템플릿을 눌러보세요. 이거 바로 켜질 때는 요거를 체크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체크되어 있으면 바로 얘가 스타트업이 뜰 거예요. 자, 이 스타트업을 띄우는 이유는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플 템플릿 그래놓고 피트 인치, 미터, 아키텍처 디자인, 피트 인치, 밀리미터, 미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얘입니다.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요. 물론 이 밑에 또 있어요. 컨스트럭션, 도큐멘테이션, 피트, 밀리미터, 미터.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 어반, 도시죠. 네, 피트, 미터. 랜드스케이프, 조경이죠. 피트, 미터. 우드워크, 목공예죠. 인치, 밀리미터. 인테리어 디자인, 인치, 밀리미터. 예를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 3D 프린팅, 인치, 밀리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아키텍처 디자인, 밀리미터를 체크하시고 스타트업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여기 헬프 메뉴에 보시면 웰컴 투 스케치업 여기 나와요. 여기 웰컴 투 스케치업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리미터에 아키텍처 밀리미터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헬프에 웰컴 투 스케치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스케치업 화면입니다. 맨 위에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툴 메뉴가 이렇게 있고, 오른편에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 파란색이 Z축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빛의 삼원색 기억하시죠? 네. 레드, 그린, 블루, X, Y, Z. 그 다음 여기 사람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라고 합니다. 자, 이 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툴 메뉴가 나와요. 보이고 감추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이 Getting Started, 그 다음에 Large Toolset, 그 다음 Vray, 다시 볼까요? 요만큼이 Getting Started, 그 다음 요게 Large Toolset, 요거 Vray, 그 아래 있는 얘네들이 Vray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라지 툴셋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 여기 디폴트 트레이는 어디서 보시냐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트레이가 있습니다. 하이드 트레이 감춰진 거 보이시죠? 쇼 트레이 그러면 나옵니다. 트레이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체크하시면 돼요. 포그라든지 매치 포토라든지 아웃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서 쓰기도 합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줌인 줌아웃. 휠을 더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줌인 줌아웃. 근데 펜이 달라요. 캐드에서는 펜을 하게 되면 휠을 드래그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오빗이 됩니다. 오빗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쉬프트 키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하늘, 그 다음 이 하늘색, 아니, 이 회색 밑으로는 지표면. 투시도를 만들려면 이 지표면이 크리스에 이렇게 눈에 걸려 있으면 이게 이제 투시도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봐야 될 게 선 그리는 명령어. 선을 그리고 지우고. 자, 여기 펜 그림 있죠? 이 펜 그림이 바로 선 그리기입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싹 변할 겁니다. 이게 동일한 방향이란 뜻이에요.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초록색이, 아니, 파란색이 돼 버렸네요. 이렇게 Z축으로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거 녹색 방향으로 선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은 까맣게 보이는 건 그냥 마음대로 그려지는 거고, 자, 이렇게 그려지면 수평 수직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을 그리는데, 자,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수평 방향이에요. 스케치업은 각도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오로지 수평 수직으로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Z축으로 올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Z축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봤습니다. 폐쇄된 도형이 나오면 자동으로 면이 이렇게 그려져요. 스케치업의 특징은 폐쇄된 도형이 그려지면 자동으로 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 지우개 버튼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워지네요. 클릭해 보세요. 지워집니다. 그런데 드래그 해 보세요. 내가 드래그 할 때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선택도 돼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라인을 그릴 건데
보시면 여기 랭슨이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랭슨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 랭슨, 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걸 그냥 타이핑하면 돼요. 여기 클릭할 필요 없고 여기를 클릭할 필요 없고 그대로 타이핑합니다. 자, 2000 엔터. 그럼 2000mm짜리 선이 그려집니다. 2000 다시 2000. 자, 근데 여기 정사각형으로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원근감이 있어서 이렇게 원근감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여기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보시면 파라렐 프로젝션이 있고 퍼스펙티브가 있고, 지금 퍼스펙티브 즉 원근감 보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파라렐 프로젝션이 바로 우리가 썼던 투상입니다. 퍼스펙티브가 투시고 파라렐 프로젝션이 투상입니다. 기본값으로 우리가 투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삐뚤어져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눌러보시면 프리핸드가 나옵니다. 라인 툴 오른편에 L자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 단축키입니다.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데 L 누르면 라인이 바로 되는 거죠. 단축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이렇게 단축 명령을 쓰시면 돼요. 이레이즈는 알파벳 E, 서클은 C, 렉탱글은 R, 무브는 M, 로테이트는 Q, 스케일은 S, 셀렉트는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푸시 앤 풀입니다.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푸시 앤 풀. 드로우 메뉴에 보면 여기 라인이 있어요. 아크 있어요. 쉐입이 있습니다. 자, 툴 메뉴에 보면 푸시 앤 풀 여기 있습니다.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셀렉트, 이레이즈 여기 다 있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명령어는 드로우 메뉴에 우리가 그리는 명령어들 여기 있고, 툴 명령어에 3D로 만들 수 있는 명령어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푸시 앤 풀하고 팔로우 미하고 두 개입니다. 그 중에 푸시 앤 풀입니다. 푸시가 미는 거죠. 풀이 당기는 거고. 자, 이렇게요. 지금 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면이 선택이 돼요. 이때 클릭합니다. 그러면 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3D로 이렇게 싹 바뀌어요. 다시 볼까요? 지금 2D 면이잖아요. 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바뀝니다. 이때 푸시 앤 풀이기 때문에 다시 누르고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밀 수 있어요. 당길 수도 있어요.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습니다. 밀고 당기고.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은 좀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얘도 오스냅이 존재합니다.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이레이즈를 지우고 푸시 앤 풀 낮추고 모델링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내가 라인을 이렇게 중간에 그려놓고 푸시 앤 풀로 자,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모델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도 낼 수 있어요.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라인을 그리면 돼요. 면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모서리도 지워서 이렇게 지워서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면이 이렇게 나눠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모양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다양한 모양들을 얼마든지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은 모델링이 많이 쉽습니다. 많이 쉬워요. 쉬운 이유가 스케치업이 그만큼 모델링이 많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토캐드나 3D 맥스는 모델링이 좀 어렵습니다. 원시적이에요. 대신에 고급 기능들이 많죠. 근데 스케치업은 반대예요. 모델링이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모델링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케치업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3D 맥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원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점을 직접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요. 물론 스케치업도 점을 편집할 수 있어요. 이동하는 정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맥스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맥스는 스케치업의 한 10배 정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도 그 정도 더 많아요. 자, 보시죠. 자, 선택을 할 건데요.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자, 클릭하면 해당 면만 선택해요. 클릭하면 해당 모서리만 선택합니다. 2번 연달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면과 연결되어 있는 모서리까지 선택해요. 모서리를 2번 연달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와 연결되어 있는 면이 선택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3번 연달아 누르는 겁니다. 트리플 클릭이요.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전체 다 선택합니다. 3번 연달아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전체 다 선택합니다. 이게 스케치업의 특징입니다. 자, 지워 보시죠. 이번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그리기. 자,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렉탱글.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때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로, 콤마, 세로. 바로 여기 디멘전에 가로, 콤마, 세로를 넣으면 돼요. 클릭한 다음에 가로 30, 콤마, 세로 10. 와우.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 푸시 앤 풀 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시작점 클릭하고 가로의 길이 30, 콤마 폭의 길이 10. 그 다음 푸시 앤 풀 쭉 올리는데 얼마만큼 올라가야 돼요? 20mm죠? 그러니까 숫자로 20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쉬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물이 12개죠? 그러니까 이걸 12번 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거 복사해서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예, 그냥 12번 하면 돼요. 30,10 푸시 앤 풀 20. 자, 이때 두 번째죠. 두 번째. 바로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렉탱글. 자, 10,10. 자, 다시 보세요. 자, 클릭했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파란색으로 만들어졌죠. 다시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빨간색으로 만들어지죠. 지금은 어떤가요? 초록색으로 만들어지죠. 이거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대로 방향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해당 면을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해당 면에다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10 푸시 앤 풀 쭉 밀어서 자, 이렇게 요 화면이 뜰 때까지 옵셋, 리미트, 마이너스 10 이렇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라인 자, 30mm 20mm 20mm 10mm 1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10mm 어떤가요? 그냥 똑같이 그려지는 거 맞죠? 자, 3D는 3차원 도형은 이걸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렉탱글 30,10 푸시 앤 풀 20 다시 렉탱글 10,10 푸시 앤 풀 10mm 여러 가지 방법들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걸 쭉 모델링 하시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 거고요. 다 하신 분들은 이 뒤에도 쭉 나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얘입니다. 자, 렉탱글 30,10 푸시 앤 풀 20mm. 자,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라인을 그리세요.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리고 이레이즈로 지우면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렉탱글 30,20 푸시 앤 풀 10mm 이레이즈 다시 라인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똑같은 거지만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모델링을 해 보시죠. 자, 시작하시죠. 이제 대부분 다 여기는 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런 3번 같은 경우는 원이 있죠. 이런데 원이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원을 쓰는 명령어가 서클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서클. 클릭하고 중심점 클릭하고 반지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원이 이렇게 각이 져 있을 거예요. 원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이 진원이 돼 버리면 계산이 안 돼요. 스케치업이 계산해야 될 면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정다각형을 원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뭐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 자, 렉탱글
자, 70,40. 자, 그 다음에 70,40. 복사하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만들려니까 불편해요. 자, 이동 툴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하는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푸시 앤 풀 40. 자, 근데 그냥 하면 면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고 푸시 앤 풀을 하면 면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면이 둘로 나눠져요. 면을 두 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면이 나눠집니다. 면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돼요. 커서 옆에 이렇게 커서 옆에 계속 더하기 키가 있어요. 이거 안 보이네. 자, 여기 안 나오네. 커서 옆에. 자, 커서 옆에 계속 더하기 키가 나와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작업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70,40 푸시 앤 풀 40 트리플 클릭하고 이동. 자, 하나 복사하고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트리플 클릭.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복제. 그러면 원하는 만큼 복제를 할 수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를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20mm만 가면 되죠. 라인을 그립니다. 20mm. 그러면 이렇게 끝점이 잡혀요. 엔드 포인트. 그리고 이레이즈로 지우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렉탱글 20,30. 다시 렉탱글 30,20. 다시 20,30. 다시 30,20. 네. 이레이즈로 지우고 라인 다시 이레이즈로 지우고 푸시 앤 풀 30.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라인. 자, 이쪽으로 20. 그 다음 이렇게 아래쪽으로 30. 자, 이쪽으로 4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쭉 밀면 모양 만들어지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만들죠. 렉탱글 30,20. 그 다음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레이즈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10mm만
서클,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자, 이레이즈로 지웁니다. 푸시 앤 풀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 50,20 다시 40,20 이레이즈 푸시 앤 풀 20mm. 자, 라인 20mm, 서클 반지름 10mm. 일단 잠깐 냅두고요. 자, 라인 렉탱글 10,10 다시 렉탱글 10,10. 자, 바닥을 이용해서 관통. 자, 최대한 위에서 관통. 아이고, 관통이 안 됐네. 네, 그냥 선택해서 삭제.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